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아드님은 이미 뇌사 상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죽었다던 제 아들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모든 게 시작된 건 교통사고 때문이었어요. 저는 65살 김준영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정년퇴직한 지 2년이 됐어요. 아내 박순희와 40년을 함께했고 자식 둘을 낳아 길렀습니다. 둘째 아들 김민준, 35살입니다. 그 아이는 성공한 청년 사업가였어요. IT 스타트업 대표로 회사를 꾸리고 있었어요. 연 매출이 수십억 대였고 직원도 50명이 넘었어요. 아파트도 강남에 세 채가 있었고 제주도에 펜션도 소유하고 있었어요. 현금 자산도 상당했어요. 저랑 아내는 그 아이가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민준이는 다 이룬 거야. 이제 편하게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딸 김민지, 39살입니다. 기혼이고 남편이랑 아이 둘이 있어요. 남편은 건설회사 과장이고 아이들은 초등학교 다니고 있어요. 우리 가족은 보기엔 행복해 보였을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 행복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거라는 걸. 사고는 화요일 오후 2시에 일어났어요. 저는 그날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정년퇴직 후로는 집에서 많이 지냈거든요. 전화가 울렸어요. 아내의 이름이 떴어요. 보통 아내는 오후에 친구들과 카페에 나가 있어요. 뭔가 빠뜨린 게 있으면 집에 전화할 때가 있어요. 응. 여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그 느낌이었어요. 여보. 뭐야? 무슨 일이야? 민준이가.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준이가 뭐, 사고를 당했어. 교통사고. 뭐,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이야. 앰뷸런스에 타 있어. 어디 병원? 강남 세브란스야. 빨리 와. 제발.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옷이랑 신발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갔어요. 자키를 찾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손이 떨렸거든요. 문을 열고 나왔어요. 이웃 할머니가 말했어요. 어디 가세요? 얼굴 창백하신데. 저는 답할 수 없었어요. 그냥 달려갔어요. 차를 몰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민준아, 괜찮아야 해. 제발. 신호등도 안 보였어요. 그저 한 가지만 기도했어요. 민준이가 괜찮아야 해. 강남 세브란스에 도착했을 때 벌써 30분이 지나 있었어요. 급하게 응급실 입구에 차를 대고 뛰어갔어요. 응급실은 혼란스러웠어요. 의사를 찾았어요. 민준. 제 아들이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의사가 물었어요. 이름이 김민준. 35살. 의사가 다른 의료진을 봤어요. 강남구에서 오던 교통사고 환자 있나? 지금 CT 촬영 중입니다. 의사가 저를 봤어요. 지금 아드님이 응급 촬영 중입니다. 부상이 심해 보여요. 얼마나 심해요? 정확히는 촬영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뇌 손상이 있어 보입니다. 뇌 손상. 그 단어만 듣고도 제 다리가 풀렸어요. 뇌 손상이면 회복될 수 있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지금은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촬영 결과를 보고 난 후에 정확히 알 수 있을 거예요. 30분이 지났어요. 의사가 다시 나왔어요. 보호자세요? 네, 아버지입니다. 뇌 CT 결과를 보니 심각한 손상이 있습니다. 손상이 어느 정도? 뇌의 여러 부위가 손상돼 있어요. 특히 중뇌 부분에서 큰 출혈이 있습니다. 그럼 회복 가능성은? 의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현재로선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앞으로 72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72시간이요? 네. 이 기간이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의식이 돌아오거나 반응을 보인다면 회복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다면 의사는 말을 잇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어요.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아들을 지금 중환자실로 옮기고 있습니다. 한 20분 정도 후에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중환자실에서 민준이를 봤어요. 얼굴이 부어 있었어요.
머리에는 여러 개의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몸에는 여러 개의 튜브가 연결돼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하고 있었어요. 호흡은 기계음에 맞춰 일어나고 내려갔어요. 민준아,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손은 차갑고 딱딱했어요. 민준아, 아빠다. 들려?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도 감겨 있었어요. 호흡만 계속됐어요. 30분 뒤, 아내가 왔어요. 아내는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민준아, 조용히 해. 쇼크를 받으면 안 돼. 아내는 민준이 옆에 앉았어요. 우리 민준이 깨어나야 한다. 제발. 1시간 뒤, 민지도 왔어요. 남편과 함께였어요. 아버지, 조용히 해. 민지도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밤을 새웠어요.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민준이의 호흡음만 들렸어요. 첫째 날이 지났어요. 의사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했어요.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명 징후는 안정적입니다. 그럼 깨어날 수 있어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기다렸어요. 민준이의 손을 잡고 민준이의 얼굴을 바라보고 깨어나. 제발 깨어나. 둘째 날 오후였어요. 저는 중환자실 밖에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아내는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피로가 쌓인 것 같았어요. 그때 아내가 일어났어요. 여보. 응. 혹시 보험금이 얼마나 나올까? 저는 아내를 봤어요. 뭐, 민준이 생명보험이 몇 억이었나? 혹시 기억나? 제 귀를 의심했어요. 박순이, 지금 무슨, 아니야.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우리도 이제 나이 들었잖아. 준비를 해야지. 민준이가 아직, 알아. 다만, 혹시 모르니까 말이야. 아내는 계속했어요. 그리고 민준이 아파트들, 몇 채였더라. 강남의 세 채, 제주도의 펜션, 그걸 어떻게 처분할 건지. 박순이, 뭐, 나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당신도 나이 들었고, 우리 노후자금도 들어가고, 지금 그럴 시간이 아니야. 아, 그리고 민준이 회사, 거기 대출금이 있었나? 상속받을 때 마이너스 되면 우리가 떠나야 하는데,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민준이는 여전히 산소 마스크를 하고 누워 있었어요. 미안해. 아들아. 둘째 날 밤, 민지가 나타났어요. 아버지, 엄마는 화장실 갔어. 아버지,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민준이 보험 든 게 얼마나 돼요? 저는 딸을 봤어요. 지금 뭔 소리야? 아, 그게 아니라 앞으로 민준이 병원비도 많이 들어갈 텐데 혹시 남긴 자산이 뭔가 있나 해서요. 민지, 너 뭐 하는 거야? 아버지, 저 회사 일도 많고 아이들 학비도 들어가고 지금 그럴 시간 아니야. 민지도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의자에 앉았어요. 셋째 날 아침 9시에 의사가 저를 불렀어요. 아버지, 함께 이야기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의사실로 들어갔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아드님의 상태가 더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뇌 손상이 생각보다 심합니다. 특히 뇌간 부분에 손상이 있어서. 뇌간이요? 네. 호흡과 심장박동을 조절하는 부분입니다. 거기가 손상되면 의사는 말을 멈췄어요.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군요. 현 주위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뭘 해야 해요? 의사가 천천히 말했어요. 뇌사 판정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뇌사.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철렁하게 했어요. 아니야. 72시간이 안 됐잖아.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뇌파 검사 결과가 의사는 여러 검사지를 펼쳤어요. 모두 뇌사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럼 다시 한 번만 더 기다려보면 안 돼요.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세상이 검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셋째 날 오후,
저는 아내와 민지를 불렀어요. 상담실에서 의사는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뇌사 판정이 필요합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그럼 장기 기증은? 기증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민준이 건강했잖아. 장기들이 잘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의사가 설명했어요. 뇌사 판정 후에 장기 기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아내의 목소리만 계속 들렸어요. 뇌사 판정이 나던 날 오후였어요. 의사가 저를 다시 불렀어요. 아버지, 혹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다시. 네. 사실 아드님의 뇌파를 다시 한번 검토해 봤는데 완전히 평탄한 게 아니라 미미한 반응이 있습니다. 미미한 반응이요? 네. 매우 약하지만 뇌파 활동이 있어요. 혹시 시간을 가지고 더 관찰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철렁했어요. 정말요? 그럼 혹시 깨어날 수도? 가능성은 낮습니다. 매우 낮아요. 하지만 0%는 아니라는 거죠. 저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기다려요. 계속 기다릴 거예요. 혹시 어머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제가 설득할게요.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뭔가 달라졌어. 뭐가? 민준이가 혹시 깨어날 가능성이 있대. 뭐, 미쳤나? 의사가 뇌사라고 했잖아. 그런데 다시 본 결과 미미한 뇌파 반응이 있대. 그래서 좀 더 기다려보기로 했어. 여보, 뭐 하는 거야? 이미 모든 준비를 다 했는데. 그래도 아들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정말. 장례식장도 예약했고 관도 정했는데 일단 좀 더 지켜보자. 아내는 계속 불평했어요. 하지만 저는 결정을 굽히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후 민지가 왔어요. 아버지, 뭐라고 한 거예요? 왜 장례식을 미뤘어요? 의사가 혹시 깨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 깨어날 뇌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미미한 뇌파 반응이 있다고 해. 그건 뭐 의사가 확실하게 말한 건 아닌 거네요. 그래. 그래서 좀 더 기다려보기로 했어. 민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이러면 안 돼요. 벌써 사람들한테도 알렸는데 뭐라고 말할 거예요? 민준이가 혹시 깨어날 수도 있으니까 기다린다고 하면 되지. 아버지,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이미 의사 판정이 났는데 그래도 아들이니까 이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하루, 이틀, 사흘. 의사는 매일 민준이의 상태를 체크했어요. 아직도 반응이 조금 있습니다. 상태는 변하지 않고 있지만 악화되고 있지도 않아요. 저는 계속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가족들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아내가 변호사를 불렀어요. 여보, 일단 상속 문제는 정리해놔야 하지 않을까? 뭐, 민준이가 만약 회복 불가능하면 상속을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해놔야 하지 않겠어? 박순희, 뭐, 나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변호사도 필요하고 세금 문제도 있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내는 계속했어요. 그리고 민준이 아파트들 이 시장에서 팔면 얼마나 될까? 제주 펜션도 있고 빨리 정리해야 값이 안 떨어지지 않을까? 지금 그 얘기를 해. 응, 해야지. 뭐 민준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실은 현실이잖아. 닷새째. 민지의 남편이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저남 회사 주식 혹시 상속받을 때 저희 가족이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무슨, 그게 아니라 제가 사업을 하고 싶어서 혹시 저남 회사를 인수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민준이가 아직, 저도 알아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미리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여섯째 날, 민지가 내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 민준이 적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봤어요. 누가 알아봤어? 제가 변호사를 통해서요.
그게 5억이라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상속받을 때, 민지, 지금 이 얘기를 왜 해? 아버지, 죄송해요. 근데 저희 집 대출금이 있고, 아이들 교육비도 들어가고, 혹시 민준이 상속금을 쓸 수 있을까 했어요. 저는 딸을 바라봤어요. 이게 정말 내 딸인가? 동생이 아직도 중환자실에 있는데, 이른째 날 오후였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혹시 지금 와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 있어요? 응, 아드님이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반응이요?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달려갔어요. 중환자실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멈췄어요. 민준이가 눈을 뜨고 있었어요. 아직 완전히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눈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좋은 징조입니다. 의식이 돌아오는 중인 것 같아요. 민준아,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여기. 아들의 목소리가 희미했어요. 하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사흘이 더 지났어요. 민준이는 완전히 깨어났어요. 의료진들도 신기해했어요. 정말 기적이에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회복되는 거예요. 네. 재활을 거치면 완전히 회복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울었어요. 퇴원이 확정된 날, 민준이가 나한테 말했어요. 아버지. 응.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들었어요. 저는 아들을 봤어요. 뭘 들었어? 엄마랑 누나가 빨리 장례식을 하자고 한 것도 알았고, 엄마가 아파트 얘기를 한 것도 알았고, 민준아, 누나가 재적금 얘기를 한 것도 들었어요. 의료진들이 설명해 줬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혔어요. 미안해. 아들아, 아버지. 미안한 거 아니에요. 이제 깨달았으니까 이걸 기회로 삼자고 생각했어요. 집에 간 날, 아내가 웃으면서 달려왔어요. 민준아, 살았구나. 정말 다행이야. 엄마, 우리 아들 정말 다행이야. 정말. 아내는 울면서 안았어요. 하지만 그 눈은 무언가 계산하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엄마, 지난 일주일 동안 뭐 하셨어요? 뭐, 그게 뭔 소리야? 아버지랑 너를 걱정했지. 전부요.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민준아, 그건 제 보험금 계산하신 거 알아요. 아파트들도 계산하신 거 알고요. 제 적금을 묻는 것도 알았어요. 아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엄마, 제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엄마가 뭐 했는지 다 알았어요. 아내가 의자에 쓰러지듯 앉았어요. 민지가 나타났어요. 민준아, 살았어? 응. 민준아,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누나, 지난 일주일 동안 뭐 했어? 민지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누나가 내 회사 주식을 물었던 거. 알아. 내 적금이 5억이라고 했을 때 누나가 뭐라고 했는지도 알아. 민준아, 나는 누나 뭐라고 했어? 나는 너가 죽으면 돈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 너가 깨어나길 원했어. 진짜로. 근데 동시에 민준이 너가 죽으면 우리 빚을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민지의 눈물이 떨어졌어요. 민준아, 미안해. 정말. 그 밤 우리는 거실에 앉았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민준이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엄마, 누나, 제가 깨어났을 때부터 계획했어요. 아, 계획? 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지 아내가 물었어요. 민준아, 뭔 소리야? 엄마, 우리 가족이 뭔지 봤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달라진다는 게 돈 없이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아내는 변호사에게 갔어요. 자신이 세운 유산 분배 계획을 모두 취소했어요. 제가 미쳤나 봐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흔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달라져요. 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너무 늦게.
아내는 울면서 그 서류들을 찢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지는 집에 와서 계속 울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제 아이들도 알았대요. 엄마가 삼촌 돈을 계산하고 있었다는 걸. 아이들이 물었어요. 엄마, 삼촌이 아프신데 왜 돈만 생각해? 그 말을 듣고 나 정말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요. 우리는 매주 함께 밥을 먹어요. 민준이, 민지, 아내, 그리고 나. 때론 민지의 아이들과 사위도 와요. 돈 얘기는 거의 안 해요. 그저 함께하는 시간이 전부예요. 민준이는 회사를 다시 시작했어요. 아버지, 이번엔 좀 다르게 할 것 같아요. 뭐가? 저희 직원들을 더 챙기고 돈보다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려고요. 그래. 네. 지난 일주일 동안 깨달았어요. 돈이 사람을 바꾼다는 걸. 민준이는 직원들의 급여를 올렸어요. 회사도 작게 유지하기로 했어요. 이 정도가 충분해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일주일 동안 아들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 일주일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제 아내를 다시 보게 했고, 제 딸을 다시 보게 했고, 제 아들을 다시 보게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를 다시 보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떤 아버지인가? 내가 뭘 놓쳤는가? 하지만 그걸 깨닫고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뭔가가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혹시 여러분도 있지 않나요? 가족과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요. 자식들이 뭔가만 원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내가 돈만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요.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정말 뭔가 놓치고 있지 않나? 답은 의외로 간단할 거예요. 돈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일 거예요. 그게 가장 소중한 것들이에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시간이요. 지금도 제 아내는 옆에서 자고 있어요. 그 옆에서 자는 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충분히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김준영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누가 남고 돈이 없으면 누가 떠날지. 가족은 언제나 옆에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일주일 아들의 죽음이 인생을 바꿨습니다.